이렇게 있는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려고 전화 했는데 그렇습니다. 박의원께서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힘들죠. 총선 과정에서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데 손을 합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먼저 이렇게 손 내밀고 힘 합치자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당 일을 하다 보니까 매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나도 되게 힘듭니다. 박의원 너무 가슴 아프고.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손님은 화면으로 보셨듯이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면에서 보니까 화기애애한 모습도 보이고 물론 그 안에서 심경이 어떻는지까지는 뭐 제가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동안에 앙금이 쌓였다라는 평가들을 좀 했었는데 어느 정도 풀렸다고 보세요? 과거 악연에 붙잡히면 미래 정치는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예. 비록 지금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민들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 그리고 악연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 이런 걸 생각했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받은 뒤에 고민이 많았죠.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손 내밀고 함께 힘 합쳐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 만들자라고 하는 대의 명분 앞에 모든 거 다 털기로 하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예. 1시간 40분 정도 비공개 만남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대체로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악연보다는 앞날에 대한 얘기가 많았나요? 그 100분 좀 넘는 시간에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안심을 드릴 정치적인 워딩, 서로 해줄 말 이런 건 30분 안에 다 끝났고 아, 예. 나머지는 다 사실은 그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전에 있었던 이런 인연 저런 인연들 되짚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예. 나눴어요. 제일 큰 의미? 저는 그 자리에 그냥 두 사람이 만난 것 자체가 제일 큰 의미라고 봐요. 만남 자체가 큰 의미다. 예. 민주당 안에 분열의 기운이 쌓이고 민주당 안에 서로 반목이 여전히 있고 민주당 안에 갈등이 계속 존재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계엄을 일으킨 그리고 내란 추종 세력들이 다시 재집권할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있는 이 상황에 민주당이 안심이 아니라 불안을 더 자극하게 될까 봐 좀 걱정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서로 웃고 화해하는 거. 야, 저 두 사람이 어떻게 저기 만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제일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둘이 나눈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벌써 이렇게 공개하거나 좀 그럴 수는 없고요. 어쨌든 당의 화합, 국민의 통합 이 이야기에는 전적으로 합의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합 통합은 전격 합의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개헌에 대한 얘기도 있었나요? 아, 예, 있었죠. 아, 예.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릴 때 문재인 정부의 공과과를 계승할 것. 두 번째는 당내 통합과 국민 통합. 세 번째는 민주당의 혁신. 이걸로 딱 분명히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당내 통합과 국민 통합에서 국민 통합의 고리가 개헌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분권형 개헌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고 이미 공개적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 공감하고 지난 대선에서 내가 준비한 안과 생각은 다 말씀드렸다. 그대로 하면 된다.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은 그러나 어쨌든 탄핵이 마무리되질 않았고 대통령 선거가 열릴지 말지인데 벌써부터 그 얘기로 그 에너지가 집중되면 오히려 혼란만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지적이었고요. 저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헌 얘기하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 이전에도요,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개헌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하지 않았던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어쨌든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데는 다 공감하고 계시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당선시키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그 개헌과 관련된 국민의 약속, 실행 프로그램까지 정확한 일정까지 제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아마 당내 경선이 있을 거고 당내 경선에서부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내란 종식, 민주당에서 내란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는 것은 합의를 보셨고 예. 그 이후에 개헌은 활발히 논의하다라는 점에서도 예. 의견 일치를 보셨다라고 네,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예, 뭐 개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분명하고 예.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구상이 뭐냐 물어보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본인들의 이야기를 내놓을 거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언제까지 국민 투표를 거칠 거냐,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이거를 뭐 프로그램 자체를 내놔야 될 겁니다. 모든 후보가요. 예. 민주당의 모든 후보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조기 대선에 경선 후보로 참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대화도 나눴다라고 어제 인터뷰에서 밝히신 바가 있는데 경선 룰을 통 크게 받아라. 예. 그리고 3주밖에 경선을 못할 것 같다. 누가 한 말인가요? 앞부분 제가 예, 앞부분은 예. 박 의원님이 하신 거고. 통 크게 받아서 당내 여러 이견 세력들, 이견 그룹들이 후보자를 낼 거 아니냐.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컨벤션 효과, 뭐 시너지 효과 이런 걸 좀 내는 경선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네. 경선룰이 지금 되게 딱딱하고 기간은 짧고 이러니까 그 이제 어떤 뭐 가변성, 변동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추대 대회 아니냐 뭐 이런 예. 비판도 벌써부터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통 크게 경선룰을 제안하는 게 있으면 좀 받아주시는 게 어떠냐 얘기를 했고 뭐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 예. 그러나 아직 뭐 경선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낼 때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맞고 다만 이게 3주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 본선 자체를 준비하는데 한 달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60일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사실은 내부 경선이라고 하는 게 엄청 짧은 기간에 진행돼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짧다. 이걸 걱정하고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요. 예. 저는 그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 통 크게 받아라. 그런데 경선이 짧으니까 안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 그런 맥락은 아니었네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통 필요한 크게 받아라라고 한 건 박용진 의원의 구상이나 의견도 있을 텐데 네. 경선 룰을 지금 50대 50이잖아요. 네.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50대 50이 아마 선거인단 50일 거예요. 근데 선거인단은 언제 모읍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변성을 높일 수 있는 이미 이제 당원들의 대략의 어떤 그동안의 여론조사라든지 보면 지지 분포도가 더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 어떻게 하면 가변성을 높일지를 아마 이제 경선에 참여하려고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건 비공개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죠. 공개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열고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지난 2017년 경선에는 문재인이라고는 원톱이 있었습니다만 왼쪽에 이재명, 오른쪽에 안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운동장을 훨씬 넓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재명 옆에는 이재명이 없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옆에 이재명 역할을 할 생각 있으세요? 경선에 출마할 거냐? 예.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경선을 나갈지 말지는 확고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당대표 선거에 경선에 출마한 적이 있고 대통령 경선, 당대표 경선 다 출마한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열리게 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역진 불가능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때문에 행여나 놓친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행여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그 진짜 큰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 역할이
후보로 경선에 뛰는 것일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경선 이후에 만들어질 당 선대위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요. 면밀히 고민하고 의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탄핵 심판의 선고가 나올 때쯤 되면 그 고민에 대한 답은 결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왜 자꾸 제가 이 역할이나 이런 걸 여쭤보냐면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역할을 언급했잖아요, 그날. 자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무슨 생각을 이렇게 예. 자꾸 얘기를 하시나. 일단 들어보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 그 속에 우리 박 의원께서 하실 일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자, 대표님 하실 일이 제일 많고요. 그 박 의원님 역할이 아주 많을 겁니다. 예. 대표님이 하실 일이 제일 많고요라고 했더니 박 의원님 역할이 아주 많을 겁니다. 너무 많은 해석들이 나왔어요. 네. 서울시장에 나중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그걸 당 차원에서 서포트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의미로까지 해석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예. 얘기는 일체 서울시장의 시의자도 나오지 않았고 예. 그건 좀 과한 해석이었습니다. 예, 저 공개 발언에서 더 깊숙이 들어간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그 이제 비공개 자리에서도 이 역할 문제를 얘기하시길래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뭐 그런 얘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예. 오늘은 그냥 우리가 묵은 감정, 악연, 사사로움을 다 내려놓고 내일을 위해서 복무하겠다라고 하는 면만 얘기했으면 좋겠고 네. 구체적인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표도 또 보자 이렇게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게 될 거고요. 구체적인 이야기 뭘 자꾸 그 얘기 비슷한 언급을 자꾸 하시길래 저는 자꾸 이제 조금 발을 빼고 예. 사실 그때 만나고 나서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힘을 합치는구나 하나가 되어가는구나 박용진이 그 모진 일을 당하고도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키려고 했던 거는 이런 것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날 충분히 우리가 국민들에게 안심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드린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아마 박용진 의원의 역할이 좀 그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그런 걸 언급하려고 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통합하는 모습만 보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60분 넘게 이제 각각 정치에 대한 조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저도 이재명 대표한테 공개적으로도 이미 이재명은 이재명을 이겨야 되고 민주당은 민주당을 넘어서야 한다. 각각의 한계와 숙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숙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도 조언을 하고 했는데 뭐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의 왼쪽 예. 진보적인 포지셔닝으로 민주당을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세대 교체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의 민주당 지지를 더 끌고 올 수 있도록 정치적 세대 교체와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 정치 이런 부분들을 더 가치를 부여하고 움직이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네. 제 공간은 거기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면에서 박용진이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볼 수 있는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민주당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서로 많이 나눴습니다. 예. 주제를 살짝만 바꿔보겠습니다. 보수 중도 보수론이죠. 중도 보수론이 굉장히 화제고 여러 언쟁 논쟁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정치인 박용진은 요즘 사실 이런 이분법으로 사람 정치인을 나누지는 않지만 진보 쪽에 가깝습니까? 보수 쪽에 가깝습니까? 저는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고리타분한 진보가 아니고 도식적인 진보가 아니고요. 능수능란하고 유연하고 운동장을 넓게 쓰는 그리고 세련된 진보를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자, 제일 후진 이분법이 뭐냐? 감세를 얘기하면 보수고 증세를 얘기하면 진보다. 예. 이게 언제 때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성장을 얘기하면 그 보수고 그리고 분배를 얘기하면 진보다. 제일 후진 방법인 겁니다.
어느 정치 세력도 경제 성장과 기업 지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혁명도 빵과 토지였어요. 예. 핵심은.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잘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냥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을 좀 앞두고 정치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약간 이렇게 넓혀나가기 위한 선거 캠페인 전략으로 그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너무 무슨 사상 철학하듯이 예. 마치 그 사상 투쟁을 하자는 것처럼 막 우리 당은 원래 진보의 당이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예속 논쟁하자는 걸로 끝나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중도 보수론의 일정 부분 동의하세요? 선거 캠페인이니까 예.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저는 일관된 게 있어야죠. 진보라고 하는 간판을 단 식당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훌륭한 레시피로 얼마나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이런 메뉴와 음식을 개발하고 제공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네. 그걸 잘 할 수 있는 게 진보지 말만 그냥 간판만 크게 진보라고 걸어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보. 그래서 10년 전에는 무상급식과 무상의료가 엄청난 진보적 과제였다고 그럼 지금은 이미 실현된 건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건 진보적 과제가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능수능란하고 유연하고 운동량을 넓게 쓰고 세련된 진보가 박용진이 지향하는 민주당의 진보 정치입니다. 유연하고 세련된 진보를 하자.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이름을 언급하셨거든요. 네. 함께 끌어안고 같이 가자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런 유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표현과 예인가요? 예를 들면 위성락 의원 전 대사 이분을 민주당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렇게 모셔봤을 때 다들 와 그랬어요. 되게 의미가 큰 거예요. 약간 보수적인 인사지만 예. 안보 측면에서도 그런 분들도 되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많이 열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기려고 그런다면 민주당이 실력 있는 보수적인 인사들 그리고 상식적인 보수적인 인사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죠. 자꾸 내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동지들에게 막 과한 표현으로 공격하고 수박이라고 멸칭하고 나가 당을 떠나라고 하는 거 1도 도움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당을 이렇게 이미지를 씌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제안한 거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승리를 위해서 더 크게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 그분들이 오든지 말든지 그분들에게 그 손 내밀 줄은 알아야죠. 네. 흔히 뺄셈 정치는 하면 안 된다. 덧셈 정치, 곱셈 정치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러면 실제로 손을 내밀고 경선에 함께 참여해달라라고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당을 나올 생각도 없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분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미에서 선거 국면에서 중도 보수까지 우리가 확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상징적인 인물들을 모셔오거나 제안을 하거나 하는 그런 폭넓은 정치를 하는 것이 자꾸 국민의힘을 한쪽 구석으로 모는데 매우 유용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좀 과한 표현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에게 당부 말씀드리면 저처럼 젊은 사람도 모진 일 당하고 힘들었지만 다 잊고 대의를 위해서 복무하겠다고 사사로운 감정 내려놨는데 이낙연 대표님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 정치하시면서 민주당과 당원들,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응원을 받으셨습니까? 당대표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도지사도 하셨잖아요. 이제 그 돌려드릴 때 됐잖아요. 예. 국민들 안심하실 수 있게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게 같이 힘합쳐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유치원 3법 통과, 또 재벌 저격수란 표현도 한때는 있었고요. 여러 시대적 어젠더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실행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25년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어젠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두 단어로 요즘 정리하고 다니는데 고속도로, 전태일. 그러니까 98년도에 김대중 정부가요. 1년 예산이 77조 4천억이었어요. 예. 그런데 향후 10년 동안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까는데 80조를 투자하겠다고 어마어마한 그런 제안을 하고 한국을 산업화는 가장 늦었던 나라를 정부가 가장 우수한 나라로 만들어내고 지금 대한민국 그것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과연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2015년에 알파고 충격이 왔는데 그리고 2022년에 챗GPT 충격이 왔는데 그리고 올해 딥시크 충격이 왔는데 대한민국은 꿈쩍도 안 해요. 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AI 고속도로를 깔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에 김대중식이면요. 우리 1년 예산이 한 650조 되니까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한 6,500조를 여기다 붓겠다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근데 뭐 마인이 이끄는 알리바바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AI에만 향후 220조 쏟아붓겠다. 미국은 미국 정부가 기금 만들어서 스타게이트 하겠다고 하는데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740조를 쏟아붓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답답한 거예요. 얼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제3차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열어가지고 겨우 3조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장난 아니야? 이런 생각 확 들더라고요. 이거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먹고 살 수 있다. AI 고속도로네요. 두 번째 전태일. 지금 이 시대에 800만에 이르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누가 이 전태일들에게 800만에 이르는 전태일에게 누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까? 좀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이 JTBC 방송국 이 건물에도 엄청나게 많은 비임금 노동자, 그냥 프리랜서라고 불리고 노동자이긴 노동자인데 그냥 계약직 자영업자처럼 불려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태일이 분신했었던 그 시기에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적용되지 않으니까 전태일이 분노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있고 적용되는 사람이 있는데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이 800만이나 돼요. 오 요한나 뭐 혹은 뉴진스의 한이 이런 사람들도 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젊은 사람들, 이런 새로운 노동 형태를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들의 보호와 그들이 더 큰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야 되고 예. 그걸 저는 앞장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아니 그날? 못했습니다. 아직 그날 못 하셨군요. 뭐 1시간 동안 다른 얘기를 나눌 게 되게 많아서 못했고요. 예. 이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제가 일단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요즘 이야기하는 먹사니즘은 그때 제가 이미 먹고 사니즘이라고 하는 박용진의 정치 철학은 먹고 사니즘이다. 그리고 운동장을 넓게 쓰고 예.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는 왼발 오른발을 다 써서 골을 넣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갖추지 말고 골을 넣는 성과를 만드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가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되새겼더니 그 말씀은 기억나고 예. 맞는 말씀이라고 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야기 많이 나눌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지역구에서 활동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걸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지자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어떤 뭐 요청, 요구, 기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제가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예. 여기서 뭐 2000년부터 25년째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나가고 있고요. 초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왔고 아이들 낳아서 거기서 키우고 삽니다. 그냥 살고 있는 거지 정치 활동을 지역구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 예. 제일 꼴불견이 갑자기 공천받아 와가지고 낙하산으로 와가지고 자기 투표도 못하는 사람도 꼴불견이죠. 근데 더 꼴불견은 뭐냐면 갑자기 또 자기가 국회의원 아니라고 그 동네를 떠나는 거. 예. 저는 꼴불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동네에서 살면서 이웃으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질문은 그러니까 박용진이 국민 안심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 역진 불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요즘 엄청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예. 그냥 버스 타러 갈 때 택시 타러 다닐 때 지하철에서 만났을 때 다들 어깨 두드려주고 반가워하셔서 그게 저한테 큰 힘입니다. 예. 헌재 선거 즈음에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그때는
좀 더 분명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